사실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건 죽음이잖아요. 반대로 그럼 그 시작점의 끝은 뭐냐면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존재들은 무에서부터 유가 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어떤 능력이 장착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선택밖에는 없어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는 더 근본으로 가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선택의 문제로 갔을 때 현명한 선택은 뭐냐면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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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카락만 80대인 김선욱입니다. 김선욱 교수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샌델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마이클 샌델의 책과 관련된 다른 저술들을 감수하신 분이 이제 김선욱 교수님이고요. 예전에 한번 왜 저랑 같이 정의, 그렇죠? 네.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김선욱 교수님이 나한테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떤 사회에 살고 싶다면 그 사회에 당신도 필요한 사람이어야 돼. 이게 정의야. 정의로운 거야. 저는 그때 교수님한테는 좀 사소한 순간이었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자주 많이 인용을 드리는 분이라서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여기도 막 올라가고 있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나저나 왜 우리는 철학이라 그러면 지금도 네.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철학 수업을 좀 들어라 라고 하면 학생들이 다 이러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싫대요. 네. 너무 어려워서 싫대요. 네. 그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된 게 거의 뭐 한 3,000년 전이고요. 근데 철학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 이제 필로소피잖아요. 이게 그리스의 필로소피아인데, 필로스가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가 지혜인데, 이게 누가 만든 말인지 혹시 알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왜 수학자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피타고라스가 만든 말이에요.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사실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뿐만 아니라 학파 일종의 그 종교 집단인데 네.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그런 일,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요. 그게 뭐 2500년 넘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게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한 2500년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뭐 다른 전문 분야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교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철학만의 독특한 이제 고유한 용어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의 철학들을 이제 일상의 분들이 이제 읽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난해하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철학은 지혜를 이제 사랑하는 학문이다. 그럼 이제 철학 공부하러 학생들이 돈 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철학 수업을 들으면 그러면 그 수업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 수업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질문이 뭐냐 하면 과연 지혜라는 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걸까? 그렇지. 네. 진짜 지혜라는 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세상에 지혜롭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비싼 학원 다니면 다 지혜로워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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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럼 지혜는 배울 수 없는 걸까? 그러니까 또 그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만 얘기할 수 아니죠.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듣고 거기서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을 느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람 소리처럼 휙 그냥 살아가는 그런 소리, 사라지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조업하면 돼요. 지혜라는 것은 가르칠 수는 없으나 배울 수는 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기회를 제공하고 계기를 주는 거예요. 김경일의 지혜의 밤. 그럼 이걸 들으면 다 지혜로울까요? 안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이건 그럼 왜 필요해? 듣는 사람 가운데 지혜를 가져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글들을 남기거나 아니면 자기 살아온 최선의 이야기를 남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 말은 지혜로워. 나는 지혜를 쓰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최선의 생각을 다해서 이제 글을 남기면 또는 말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탁 꽂혀가지고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진짜 내가 지혜를 배웠다. 그러면 사실은 지혜를 배우는 것은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거죠. 그러면 보면 이 노인들이 이제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배우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배울 때는 그야말로 꼰대라도 네. 그야말로 또 맞아요. 아주 괴팍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한테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배우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공자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그 말에서 배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말은 개차반 같이 삶은 개차반 같이 살아도 삶은 개차반 같이 살아도 말은 똑바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비스마르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히려 적이 나한테 이롭다. 왜냐하면 친구는 됐어 그러면 돼. 하지만 적은 비판하잖아요. 너 뭐가 문제고 너는 뭐가 문제고 막 나를 날카롭게 공격하거든요. 그럼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개선되고 달라질 부분을 오히려 적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물론 적은 적이죠. 악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선의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한 친구는 선의를 가지고 나를 보살피기 위해서 따뜻한 좋은 거짓말을 해주는데 그게 나한테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나이를 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구나. 네. 그런 자세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지혜는 가르칠 수는 없어도 배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제가 지금 이제 또 방금 전에 이게 또 울림이 컸냐면 요즘 굉장히 많은 연구 분야 사람들이 에듀케이션의 시대에서 러닝의 시대로 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의 시대에서 학습의 시대로. 그러니까 교육은 커리큘럼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너 주는 거고 너는 이런 걸 배워야 돼라고 해서 로드맵을 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돈 많은 집안 자식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럴 기회가 많죠. 네. 근데 이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학습, 러닝은 뭐냐면 그냥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이러면서 감탄하고 깨달음 얻고 호기심 가지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를 자기가 직접 들춰보는 그런 삶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AI라는 표현을 처음 인지심리학자들 관련 있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 1956년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처음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떻게 성장할까? 얘는 인간은 어떻게 성장할까에 대한 것처럼 하면서 이게 상상을 해보는데 얘는 교육 수준이 높은 애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는 뭘 배워야 될지 누가 짜주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똑똑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러닝이라는 표현을 또 다시 한 10년 고민해서 지금 머신 러닝부터 딥러닝까지 다 러닝이라는 표현이 바로 배울 수 있는 기재가 좋은 사람. 네, 그다음에 배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온통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교육 수준이 높은데 배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거의 끝물인 것 같아요. 네. 교육 수준 높은데 배움 능력 떨어지는 사람들의 거의 마지막에 약간 끝판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맞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좀 점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학 교육이 교육의 근본적인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AI 시대다. 그러면 AI나 그런 공학을 아주 IT 쪽의 최고의 전문가가 대학을 이끌어가면 잘 이끌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실제로 그 지식이 대학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이 경영을 이제 사회의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끌고 나가면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전체를 바라보고 이제 전체를 통찰하면서 이끌고 가는 거.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학교가 변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은 반복되지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역,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분야, 선택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정보. 그 정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돈만 쓰고 낭비한 경우가 많고 에너지만 실컷 썼는데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고 정확한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팩트가 왜곡되면 다 속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뛰어난 판단력. 참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갖기 위해 가지고 사실 이제 역사책이나 소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 경험도 하고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저 때는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러면 이제 그걸 훈련이 되면 지금 내가 딱 부딪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소위 남들이 보면 너 왜 이렇게 빼딱하게 봐 하는 것처럼 뭔가 빼딱하게 보거나 다르게 보거나 뭔가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 그다음에 삶의 궁극적인 원리를 확고하게 잡아가는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은 미래의 일이죠. 이건 선택을 지금 하는 거지만 선택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이제 미래를 먼저 그려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미래의 선택에 우리의 미래 가운데 미래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의 미래의 끝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시간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미래에 하는 그 선택의 끝점에 너머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나의 조율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선택의 방향을 잡아가지. 이게 이제 철학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하나의 지침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기억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의 축적인데 그 시작점의 끝은 뭐냐면 태어난 거잖아요. 그 태어나기 이전엔 우리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가 지금 생겨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존재들은 무에서부터 유가 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에서부터 우리는 다 생겨난 존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능력이 장착이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무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과거를 확 펼쳐버리고 아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현재를 제약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선택, 그다음에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록에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들이 지금 이제 나에게 끊임없는 큰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의 나의 삶을 딱 제약하고 너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선택밖에는 없어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는 더 근본으로 가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선택의 문제로 갔을 때 현명한 선택은 뭐냐 하면 미래의 거점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이니까 여기에서 결단을 내는 거죠. 그러면 물론 사소한 선택들은 지혜롭게 그때그때 정보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 그러지 않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는 중요한 선택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영리한 선택이 아니라 그냥 좋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현명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니까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에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지혜로운 선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인테리어를 한번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일 거야. 좀 다시 괜찮을 거야라고 인테리어를 저는 아주 굉장히 저희 가족 잘 아는 친구한테 해서 네. 참 무리 없이 했거든요. 아주 잘 맞췄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조언이 인테리어 할 때 집주인도 되게 골치가 아프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타일 요거 고르고 그다음에 벽지 이거 골랐는데 여기 쓴 2분, 5분, 10분이 너무 아까워서 네. 처음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네, 좀 더 괜찮은 컨셉을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심리학자는 저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장점을 그렇게 못 살리고 있군요. 네, 우리가 사실 그런데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걸 하기 최적화된 존재인데도. 네. 그럼 자연스럽게 좀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옮겨보고 싶어요. 네. 우리가 나이 든다는 거 좀 두려워하잖아요. 나이 든다고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요즘 그 노인학도 있고 네네. 노인 심리학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는데 이제 저는 철학을 하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나이 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럼 시간의 문제인데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게 뭔가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시간이 뭔가 많이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 시간이 쌓여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시간이 쌓여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또 그 뭔가 이제 내 속에서 살아온 어떤 그 경험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럼 이제 그런 경험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노인을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지혜를 많이 얘기할 텐데 그 경험이 많다는 거하고 그 이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이제 1학년 그 철학 입문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저 교수님 제 학생이 잠깐 그럼 제가 답변을 큰일 네. 네. 그냥 편하게 하는 거 네. 이제 학부 1학년 학생이니까. 네. 학부 1학년. 네. 네. 그 우리가 시간 그럼 이제 과거, 미래, 현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과거부터 좀 다뤄보면 과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과거가 있다고요? 과거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교수님은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있다 없다를 뭘로 얘기를 하나요? 그러게요. 있다 없다는 보통 물질적으로 생각하기가 물질적인 쉬운데. 뭐든 어쨌든 네. 있는 걸 있다 그러고 없는 걸 없다 그러잖아요. 존재한다. 네. 그 있는 거를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없는 걸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철학의 시작입니다. 논리학의 시작이고요. 있는 걸 있고 없는 걸 없다라고 해야죠. 근데 과거라는 건 뭐예요? 지나간 거잖아요.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또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큰일 났다. 네. 그럼 미래는 있나요? 이렇게 1학년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벌써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미래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하는 대답이 이 미래가 없는 남자예요. 이걸 이제 딱 짚으시니까 이제 주제를 하신 거죠. 진퇴양난. 딜레마가 이런 거구나. 야. 네. 이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과거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절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뭐냐면 사실은 기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억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럼 미래는 우리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동해가지고 뭐 저는 저 아내랑 같이 음악회 갈 거고요. 또 교수님들이 일이 있으실 테고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라는 형태로 미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 없죠? 미래 없는 거예요. 그럼 있는 건 뭐죠? 우리한테 있는 거는 현재밖에 없어요. 그냥 현재예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라는 말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그럼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현재만 있지만 현재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철학자 베르크송이 했던 얘기인데 시간이 뭐냐? 순수 지속이다. 순수지속.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의식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이 뭐냐면요. 인간은 뭐 인간 자체를 얘기하지 말고 인간은 나잖아요. 난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나이듦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니까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것은 태어나가지고 죽는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까지 요게 이제 나의 삶인데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쭉 이렇게 흘러가거나 미래로부터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가 흘러가고 있고요. 기대 속에서 와가지고 미래로 우리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거고 우리한테는 현재만 계속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많은 과거에 노예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미리
무언가를 내려놓는 그런 아쉬움도 할 필요가 없네요. 네, 그 스토아 학파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철학하고 좀 가까워지시라고 사실 이제 철학자들 이런 말 드리고 그러는데요. 스토아 학파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 이후에 뭐가 올지 아느냐. 아무도 모르지 않냐. 근데 왜 두려워해? 바보 하냐?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화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 네. 진짜 브래드 핏 나오고 멋있게 나오잖아요. 저도 한 대여섯 번 봤습니다. 예, 저도. 근데 그 앞부분에 혹시 그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런 대화가 나와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하니까 신들이 있는데 신들이 인간을 질투한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아니 신이 왜 인간을 질투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왜 인간은 어떻게 해서 아름다울 수 있죠? 그랬더니 대답이 인간은 죽기 때문이다. 예, 인간은 죽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 mortal,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신은 immortal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죽지 않는 존재. 그런데 죽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 있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데 신들에게는 그게 없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을 질투하게 된다. 굉장히 많이 하는 파스칼의 빵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죽은 뒤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신난다. 신난다. 뭐 죽음 위에 뭐 심판도 없고 처벌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한번 내 멋대로 뭐 선악 상관없이 내키는 대로 욕망에 따라 살아보리. 아니야. 혹시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 진짜로 좋은 삶을 살아보겠다.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느 게 현명하냐. 그래서 이제 이 그 파스칼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죽은 뒤에 뭐가 올지 모르는 거지. 그게 실제로 뭐가 어떻게 될지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진짜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살다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럼 꽝인 거죠. 곤란하죠. 그런데 점잖게 어쨌든 좋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죽었는데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잘 살았구나 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실망할까요? 네. 아니요. 실망도 안 해요. 그냥 없어지는데 뭐. 네. 그럼 이제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도박사적인 기질을 발휘해보자. 배팅을 한다고 쳐보자. 어느 게 더 잘 사는 거냐. 이쪽이 훨씬 안전한 거죠. 그러면 어디다가 어떤 삶을 배팅해야 되냐? 그거는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에 배팅해야 된다. 지혜롭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책 추천을 부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미 한 권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미 가지고 있고 저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이제 신간이 나오면 다 제가 알림창에 다 뜨게 지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김선욱 교수님의 아이고. 저는 이렇게 불러요. 행인삼. 행복한 인간적 삶의 조건. 아이고. 근데 줄여서 행인삼 무슨 뭐 대본에 나오는 지나가는 행인 엑스트라 세 번째 같은데 저는 행인삼을 그렇게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읽었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건 제가 소개를 해야지 김선욱 교수님은 자기 책을 소개하실 분이 아니세요. 정말 좋은 책인데.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책 한두 권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가톨릭 영성가라고 알려진 사람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책 읽으면서 평소에도 이제 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좀 깊이 있게 터치가 되는 부분이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나이가 든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별로 길지도 않고 내용도 굉장히 읽기 쉬워서요.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그런데 이제 좀 철학책답게 좀 깊이 있게 터치를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책이 사실은 오래전에 그야말로 로마 시대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그 이제 남긴 글이 있는데 이제 그 자체를 접하기는 어렵고 네. 그걸 이제 오늘날 갖고 와서 현대에 아마 살아있는 철학자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마산 누스바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
철학자인데 네. 굉장히 탁월합니다. 굉장히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신학, 문학, 비극 이런 것에도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고전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뭐 정의에 대한 얘기까지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이분하고 이제 솔 레브모어라는 분이 함께 쓴 대화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건데 지혜롭게 나이가 든다는 것. 아마 이 책이 최근에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나이 듦에 관련돼서 다룬 이제 몇 가지 책들을 거의 종합하는 수준이어서 그 두 권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 대화록이 참 요새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대화형 책, 대화록 형태의 책을 보면 이게 먼저 생동감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네. 자, 이제 조금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깊고 좀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국가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그 문명의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출연 짧게 소감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 3프로 TV는 제가 즐겨보고 있었던 프로고요. 특히 이제 이제 새로 생긴 코너였고 그래서 한두 개를 보고 있었는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했고 그러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사실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사실은 모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제가 재구성이 자꾸 일어나니까 뭔가 깨닫게 되니까 자꾸 이게 제가 떠들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별 말씀을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교수님과 또 오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마지막에 좋은 글이나 그런 작품이 있으면 관련해서 읽어드리는데 오늘은 그 연금술사라는 소설로 유명한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 이분의 글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브리다 속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떤 길들은 계속 따라가고 다른 길들은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최악은 그게 아니었다. 제일 나쁜 것은 자신의 선택을 평생 의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선택을 옳았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도 하고 후회도 하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사유해보고 다가오는 선택에 적용해보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오늘이 철학이었다면 오늘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체험이었는데요. 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체험. 이제 체얼리즘의 창시자라고 할까요? 아니 이 말을 탄생시킨 분인데 언론인이시죠. 머니투데이의 남영도 기자님과 함께 남 기자의 체얼리즘이라는 연재 기사가 아주 유명한데 이분과 함께 우리가 아직 안 가본 미래의 좀 더 나이 든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또 뵙겠습니다.